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종합간호의학센터 센터장 임미아입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서 본 성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 1차 시범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2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자 한국방문간호사회 회원기관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재가 서비스 시범사업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본래 제도가 목표하였던 바와 같이 대상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대상자 건강 수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은 대상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플랜을 세우고 수행함으로써 가족과 요양보호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약물관리, 기본적인 건강관리 영역의 간호 업무 수행으로 병원 외래 방문이 줄어들었다는 보호자와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독창 예방교육, 예방접종관리, 치매 조기 발견 등을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이 가능해졌으며 병원을 가기 전에 방문간호사에게 건강 문제를 먼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재가노인 및 환자에 대한 케어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족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족의 참여가 늘어 가족 간호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다음 단계로 진전하기 위한 만만치 않은 과제 또한 파악되었습니다. 통합재가 서비스 성공을 위한 과제 도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범사업 준비 단계, 시범사업 진행 단계, 그리고 2차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발전적 제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1차 시범사업 시행 전에 대상자 선정 등의 시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시행 초기 많은 혼란을 겪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이하였고 공단 담당자에 따라 협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단의 협조가 적극적이었던 경우 보호자 동의 및 요양보호사 설득이 용이하였습니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방문간호사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3회 서울, 대전, 부산 방문간호사 케어메이징 직무교육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치매교육처럼 별도의 통합요양보호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2차 시범사업에는 통합재가 서비스를 위한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무적 교육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운영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실제 기관의 인센티브가 아닌 직접 경비로 사용되었으며 사업장별로는 차이가 있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맞추지는 못하였습니다. 즉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은 자체 부담으로 시범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기관별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원금은 요양보호사 교통비 및 급여보존, 사회복지사 지원비, 방문간호사 부당 지급, 사례 관리를 위한 회의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차 사업 시에는 직접 경비 외에 1차 시범사업 운영부에서도 산출에서 제외된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운영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시행 단계에 대한 평가입니다. 크게 방문간호 지휘서와 케어 플랜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방문간호 지휘서는 의사 섭외가 어려웠으며 센터장들의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 의사에게 의뢰해서 발급받았습니다. 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지휘서가 잘 활용되었으나 건강관리 대상자에게는 그 지시서의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초타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방문간호 지시서를 모바일 또는 원격 진료를 받는 방법을 건의합니다. 케어 플랜은 방문간호사의 경우 대부분 시간제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방문간호 플랜을 짜고 입력하는 등의 행정적 업무 수행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한 적절한 급여 산정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통합재가 서비스 성공을 위해서는 상급 방문간호사 고용이 필수 전제 조건임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현재는 요양 플랜과 간호 플랜이 분리되어 계획되어져 있으나
향후 초기 사정에 대한 속가신설 및 방문 간호사를 가산인력으로 인정하여 요양플랜과 간호플랜을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케어플랜은 통합재가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케어플랜을 통해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효과적이었고 요양보호사도 관리하여 업무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대상자의 문제를 확실히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1차 시범 사업을 통해 준비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방문간호사 외 케어 매니징 직무 교육을 통해 케어플랜 적용의 높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차 시범 사업에서는 케어플랜 적용을 보다 확대하여 노인 대상자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건의사항입니다.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예로 공단에서 제공한 케어플랜 틀에 너무 많은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작성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RFI들을 찍으며 출력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후기 작성의 번거로움 등을 줄이는 등의 행정적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시행된 시범사업의 1일 2회에서 3회 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치매 환자나 가족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나 와상 환자, 독거노인에게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케어플랜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 방문가는 월 1회 30분 미만의 서비스 제공으로는 대상자의 욕구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방문간호 제공 시간을 주 1회 30분 이상의 서비스 무용으로 구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재가 서비스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대상자 욕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적응하는 것은 대상자의 욕구와 상관없이 진행되어 오히려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이 제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대상자의 요구 사정 결과에 따라 케어플랜을 유연하게 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합재가 서비스의 성공 요인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입니다. 현 시급체계에서는 이동시간 및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유휴시간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2차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해 월급제 운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는 이를 적정 수가로 반영하여 기관들이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1일 다방문, 여러 직종의 방문, 급여 제공 시간 감소에 대한 보호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사업 시행 이후에는 서비스 시간은 줄었는데 본인 부담금은 늘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에 추가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분단 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직원의 실무적인 사전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케어플랜의 작성 및 수행을 위해 방문간호사 초기 사정비 사점 및 방문간호사를 가산인력으로 인정하여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방문간호 서비스를 주 1회 30분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유연하게 요양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를 위해 상근 월급제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수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족부담 감소를 위한 추가적인 본인 부담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족요양도 통합재가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통합재가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 대상자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통합재가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